시장은 문을 닫았고 시세 표시기의 움직임도 멈추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71.91달러에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정적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번 주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달콤한 에그노그를 마시고 1월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 트레이더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안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1년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월가에서 고스트 위크라고 불리는 기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의 7일간입니다. 이 시기는 고위 리스크 관리자들과 헤지펀드의 거물들, 그리고 중앙은행가들이 건물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아스펜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세인트바츠로 떠나며 수조 달러 규모의 금융 시스템을 남겨둡니다. 알고리즘과 주니어 트레이더들의 손에 맡겨진 이 시스템은 매우 위험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동성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은 가격을 1달러 움직이는데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스트 위크 기간에는 단 몇백만 달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왜 앞으로의 7일이 1년 중 가장 폭력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에 71.91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승리인 동시에 위험인 이유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불이 꺼졌을 때 거래하기 위한 생존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방을 떠났고 이제 기계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고스트 위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우리는 71.91달러로 주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달러 이상 상승했으며 주간으로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걸작입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유지했습니다. 65달러로 추락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72.4, 이 달러의 고점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칩의 일부를 챙겼습니다. 휴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조금 매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상 최고가 바로 아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으면 공기가 희박합니다. 약간의 밀기만으로도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성층권으로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그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야 하지만 그것을 안내할 인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플로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곳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리치고 전화기가 울려대는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그곳은 유령 도시가 될 것입니다. 평소 50명의 직원이 앉아있던 책상에는 아마 3명 정도만이 앉아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해골 승무원입니다. 이들은 주니어 직원이나 인턴, 그리고 운이 없어서 당직을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사로부터 매우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큰 베팅을 하지 말며 1월까지 불만 켜두라는 지시입니다. 이것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중동의 헤드라인 혹은 멕시코의 광산 파업 소식이 들려와도 이 해골 승무원들에게는 시장에 개입하여 안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매도 주문이 시장에 나오면 주니어 트레이더는 옆으로 물러나 가격이 폭락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큰 매수 주문이 들어와도 그는 물러나 가격이 급등하도록 둡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충격 흡수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 변동성을 완화해주던 마켓 메이커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이유 없이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급등하는 플래시 크래시나 플래시 랠리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1분 만에 은 가격이 5달러 떨어졌다가 5분 후에 회복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남았을까요? 바로 로봇들입니다. 고주파 매매 알고리즘은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알고리즘과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고스트 위크 기간 동안에는
알고리즘이 시장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변동성을 먹고 삽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은 모멘텀을 감지하고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격을 더 빠르게 밀어내고 더 많은 알고리즘이 공매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격이 너무 낮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연쇄 반응은 수학적 바닥을 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승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은 가격이 72달러를 돌파하면 봇들이 추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폭발적인 상승을 유도할 것이고 우리는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은 가격이 75달러나 80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스트 위크 기간의 기술적 분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화장지와 같습니다. 라인을 방어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기계들은 그 선들을 찢고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위험은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스프레드는 1센트입니다. 고스트 위크에는 스프레드가 20센트 혹은 50센트나 심지어 1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거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리스크에 대해 엄청난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이는 당신이 거래를 시도할 때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가 매수를 누르면 가격이 72달러일 때 73달러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가 매도를 누르면 70달러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트 위크의 제일 원칙이 거래하지 말라는 것인 이유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스캘핑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카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를 상대로 포커를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딜러가 매 판마다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카지노에서 말입니다. 실물 은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1온스의 가치는 스프레드가 넓어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가격 변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인간은 떠났고 로봇이 지배하고 있으며 스프레드는 넓습니다. 이것이 유동성 진공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과거의 휴일 폭락과 랠리 사례를 살펴보고 얇은 주문서가 왜 작은 주문만으로도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 랠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통계적으로 강세장입니다. 책상에 매도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꺼진 상태에서 단순히 은 가격이 새해 전날까지 75달러에 도달할 확률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장은 비어있지만 기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시장은 문을 닫았고 은 가격은 71.91달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고임 트레이더들이 떠나고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7일간의 고스트 위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해골 승무원과 자동화된 거래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 자체의 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과 같습니다. 얼음이 두꺼울 때는 트럭을 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의 은을 팔아도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위크 기간 동안 얼음은 매우 얇아집니다. 너무 세게 밟으면 빠지게 됩니다. 유동성 진공 상태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텅 빈 주문서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내일 아침 단 하나의 매수 주문이 몇 초 만에 은 가격을 75달러로 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매도 세력이 휴가를 떠났을 때 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산타클로스 랠리 현상과 코인샵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동결 현상도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 가격은 높고 얼음은 얇습니다. 우리가 그 위를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변동성을 이해하려면 코맥스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1달러에 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팔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2달러에 팔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주간에는 그 사다리의 모든 가로대에 수천 개의 주문이 있습니다.
큰 매수자가 들어오면 사다리를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주문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며 가격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일 사다리에는 가로대가 빠져 있을 것입니다. 72달러의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72.50달러까지 아무도 없으며 그 다음에는 73달러까지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만약 헤지펀드 알고리즘이 내일 아침 은을 사기로 결정한다면 72달러의 계약을 매수하고 즉시 72.50달러로 뛰어넘은 뒤 다시 73달러로 점프합니다. 가격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 이동합니다. 그 사이 가격에서 거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차트에 갭이 생깁니다. 이것이 유동성 진공입니다. 모든 움직임을 증폭시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인 1,000만 달러의 주문이 10억 달러의 주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가격은 아래로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멘텀은 상승세입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는 위쪽입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가 우리를 하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생하는 통계적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 랠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과 귀금속 시장은 연중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매도 세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며 추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들이 12월 26일에 추세와 싸우고 싶어 할까요? 가족들이 선물을 열어보는 동안 화면을 쳐다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은 크리스마스 전에 포지션을 청구하고 장부를 정리합니다. 시장에서 매도자를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매수자들 뿐입니다. 연기금의 수동적 유입과 장기 보유자들 뿐입니다. 이것은 드리프트라고 불리는 현상을 만듭니다. 가격을 내리누르는 은행들의 강력한 손길이 없으면 시장은 밧줄이 풀린 풍선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완만하고 끈기 있는 상승입니다. 71.91, 72.10, 72.30과 같이 말입니다. 매도 버튼을 누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드리프트는 강력합니다. 어떠한 뉴스 없이도 은 가격을 주요 저항선 너머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전날 깨어나 곰들이 휴가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은 가격이 75달러에 도달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얇은 시장은 취약합니다. 드리프트는 강세 요인이지만 진공 상태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기간 동안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주문 입력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트레이더가 100주 매도 대신 1000주 매도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얇은 시장에서 그러한 실수는 1초 만에 가격을 2달러 폭락시킵니다. 혹은 약탈적 알고리즘이 약점을 감지하고 공격합니다. 만약 당신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시스템에 스톱로스 주문을 넣어두었다면 당신은 타깃이 됩니다. 플래시 크래시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당신의 스톱로스를 활성화시켜 바닥에서 포지션을 매도하게 만든 뒤 5분 만에 다시 고점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가격은 결국 변하지 않은 상태로 끝납니다. 이것이 제가 일부에서 고스트 위크 동안 거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에 스톱로스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기계들이 그것들을 사냥할 것입니다. 실물 금속을 보유하고 있다면 플래시 크래시는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화면상의 오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종이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제 실물 시장을 살펴봅시다. 지난 시리즈에서 딜러들의 셧다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크리스마스인 오늘 셧다운은 완전합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5대 귀금속 딜러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고 웹사이트도 작동하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프리미엄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실버 이글을 사려면 거의 9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딜러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갭 상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일 시장이 열릴 때 은 가격이 75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가격으로 당신에게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대폭 인상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1월까지는 거래하고 싶지 않으니 가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 부족을 확인해 줍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딜러들은 당신의 거래를 얻기 위해 싸웁니다. 가격을 낮춥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상황에서 딜러들은 당신을 피합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이는 은의 실제 가격이 71.91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숫자는 세 자릿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문서는 비어 있고 공매도 세력은 떠났으며 딜러들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 자정에 시계가 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1월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은 고스트 위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쓰나미입니다. 3부에서는 1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자본이 1월, 이 일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의 배분을 살펴보고 명절로 인해 얇아진 시장에 거대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해 볼 것입니다. 드리프트는 좋지만 폭발은 다음 달에 옵니다. 고요한 유령 주간의 흐름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1월 2일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1월 1일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날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치와 전략이 재설정되는 거대한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수조 달러의 자본이 현재 시장의 외곽에 앉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발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1월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1월의 첫 주는 귀금속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이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강제적인 이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기금과 헤지펀드들이 자신들의 규칙에 따라 지난해 가장 성적이 좋았던 자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재균형의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스트 위크가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면 1월은 그 정적을 깨고 몰아치는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100억 달러 규모의 연기금을 관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주식 60%와 채권 40%, 그리고 아마도 5%의 원자재로 구성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주식시장은 불안정했고 채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은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50달러를 돌파하고 60달러를 넘어 이제 71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은은 명실상부한 올해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십시오. 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 배분 비율이 완전히 어긋나 있거나 혹은 당신은 은을 단 한 돈도 보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상승 흐름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객들은 연말 보고서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을 왜 보유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할 것입니다. 이것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단순한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 생존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만약 당신이 1월에 은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당신은 해고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의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 이 펀드 매니저들은 대규모 매수 주문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다시 조절해야 하며 자신들이 영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승자를 추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매수입니다. 그들의 투자 헌장은 자본을 할당할 것을 요구하며 수십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좁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려 할 때 가격은 단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건너뛰며 폭등하게 됩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 세계 연기금 시장의 규모는 대략 50조 달러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연기금은 금이나 은을 거의 보유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종이 자산을 소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채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 연기금이 자신들 자본의 단 0.1%만을 은에 할당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자금 규모는 50빌리언 달러, 즉 5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은의 연간 광산 공급량은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빌리언 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연기금이 자금의 아주 미세한 조각만을 이동시켜도 그들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이 년치를 한꺼번에 사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양의 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50빌리언 달러의 자금이 아주 적은 양의 금속만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아야만 합니다. 가격은 은시장이라는 좁은 쥐구멍으로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밀어넣기 위한 배급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은 200달러 혹은 300달러가 되어야만 자금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스트 위크의 드리프트 현상을 통해 스마트머니가 이러한 연기금의 유입을 미리 예상하고 선취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대이동은 소위 말하는 60대 40 포트폴리오의 종말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식과 채권을 사두는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세계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며 더 이상 투자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기관들은 시스템이 붕괴할 때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비상관 자산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시도했지만 많은 연기금에게 그것은 너무 변동성이 컸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너무 낮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원자재뿐이며 원자재 중에서도 은은 전략적이면서도 화폐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자산입니다. 은은 완벽한 해지 수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우리는 구조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 배분가들은 전략적 금속을 위한 영구적인 파이 조각을 포트폴리오에 만들 것입니다. 이는 1월에 우리가 보게 될 매수세가 단발적인 거래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매수 주문이 될 것이며 매달 급여 공제가 들어올 때마다 연기금은 매달 그리고 매년 더 많은 은을 사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성을 제거하고 영원히 상승하는 바닥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고스트 위크 동안 거래량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는 유동성 진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월 2일이 되면 거래량이 돌아옵니다. 메인프레임이 켜지고 고주파 트레이더들이 복귀하며 은행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문을 엽니다. 이 거대한 거래량이 시장을 강타할 때 그것은 극심한 공급 부족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딜러들의 판매 중단과 텅 빈 금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높은 거래량과 높은 가격이 결합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강세 신호입니다. 이는 랠리가 대중의 참여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스트 위크의 드리프트가 우리를 73달러나 74달러로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1월의 거래량은 단 일주일 만에 우리를 80달러 너머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재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댐은 거대한 유동성의 강물을 막아내고 있으며 그 댐은 다음 주에 무너질 것입니다. 1월에 자금 유입이 몰고 온 파도가 시장의 표면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이 65달러라는 저항선의 벽을 무너뜨린 시작의 해였다면 2026년은 기존의 금융 질서 자체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의 희귀성이라는 거대한 삼각지대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삼각지대는 디지털 기술의 위험과 거대 자본의 유입 그리고 실물 자원의 고갈이라는 세 가지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거시적 사건은 이미 예정된 재앙인 미국의 부채 한도 위기입니다. 워싱턴은 그동안 문제를 미래로 미루어 왔지만 그 미래가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2026년 초 미국 재무부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정치인들은 늘 그랬듯 디폴트를 위협하며 정쟁을 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은 국가 전체 세수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자본이 도망칠 곳을 찾을 때 은은 미국 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신용부도 스와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채 한도를 높이고 달러를 더 찍어낼 때마다 달러의 가치는 희석되고 은의 가치는 수학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미래를 팔아치울 때 과거부터 존재해온 금속은 가장 정직한 심판관이 되어 돌아옵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의 행보입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이 거대 세력은 금과 원자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무역 결제 단위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그 화폐의 공식적인 출시해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만약 금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는 통화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금과 결속되어 오는 해 화폐적 가치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중국이 이미 엄청난 양의 실물 은을 비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가 발표되는 순간 자신들의 손에 실제적인 담보물이 쥐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공매도 세력은 이 위험을 알고 있으며 어느 일요일 밤 베이징에서 들려올 단 한 번의 발표가 은 가격을 순식간에 $100로 점프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통화전쟁의 전장에서 은은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시스템을 뒤흔들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꼭지점은 바로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위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의 야심찬 에너지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의 태양광 설치량은 2024년 대비 2배로 증가해야만 합니다. 패널이 2배가 된다는 것은 필요한 은의 양도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광산의 생산량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는 이를 멸종의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공급망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우리는 2026년에 전례 없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은 페이스트를 구하지 못해 거대 태양광 공장의 라인이 멈춰섰다는 헤드라인이 장식되는 순간 은은 더 이상 투자용 귀금속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물자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패닉에 빠져 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비축에 나설 것이며 이는 가격의 폭등을 넘어선 가치의 실종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밝히기 위해 만든 태양광 패널이 오히려 그 핵심 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인류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삼각지대 안에서 은은 단순한 자산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부채 한도 위기로 인한 달러의 몰락과 브릭스의 화폐 전쟁, 그리고 태양광 산업의 절박한 수요가 결합하여 은 가격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전환점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종이 위에서 가격을 조작하려 애쓰겠지만 텅 빈 창고와 멈춰선 공장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이 $100를 향해 치솟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동성이 당신을 흔들려 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무너지는 금융 시스템 속에서 당첨이 보장된 복권과 같습니다. 세상이 더 똑똑하고 빠른 기술을 갈망할수록 그 기술을 뒷받침할 가장 원초적인 금속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2026년을 통과하여 승리의 기세를 잡기 위한 심리적 무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기 직전의 공기는 가장 희박하며 그 희박한 공기를 견뎌낸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기술적 위협과 연기금의 거대 자본이 몰고 올 수급 충격,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 마주한 물리적 고갈이라는 은의 희귀성 삼각지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의 대장정은 단순히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금융 시스템의 정의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아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정교한 차트 분석이나 빠른 손놀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갑옷과 긴 호흡을 가진 전략적 인내뿐입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스트 위크 기간 동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유동성이 메마른 시장을 사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계들은 당신의 공포를 먹고 자라며 당신이 설정한 스톱로스 주문을 추적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서 당신의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무리한 베팅이나 시장의 미세한 파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스캘핑 시도는 스스로를 늑대굴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적들이 당신의 패를 읽고 있는 카지노에서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전략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바로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적하고 앉아있기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당신은 은 가격이 하루에 $5 이상 급락하거나 언론에서 은의 거품이 빠졌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날들을 수없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화면에 표시되는 달러 가치를 보지 말고 당신의 금고 속에 들어있는 은의 실제 무게인 온스 수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달러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쥔 은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첨단 산업이 절실히 원하는 유한한 물질입니다. 은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가문의 보물이나 가업으로 전해 내려오는 갑옷처럼 대하십시오. 2026년의 진정한 승부는 실물은의 부족이라는 물리적 진실이 세상을 굴복시킬 때 결정됩니다. 태양광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각국 정부가 전략 물자로서 은의 유출을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날이 오면 세상은 당신이 가진 은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이 쥔 그 승리, 확정적인 복권을 아주 사소한 흔들림에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시스템이 붕괴하고 종이 화폐의 마법이 풀리는 순간 비웃음은 절규로 바뀔 것이며 당신의 인내는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스트 위크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1월의 폭발적인 거래량과 2026년의 거대한 거시적 격변 속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시대에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일찍 발견했고 옳은 길을 선택했으며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단순히 늘어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의 평온함일 것입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화려한 불빛을 지탱하는 태양광 패널과 전력망의 이면에는 당신이 소유한 그 은밀한 금속의 희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나 한 번 무너진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지금의 혼돈은 새로운 가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